안녕하세요. AI타임스 김미정 기자입니다. 오늘은 코로나에 걸리고 재택근무하다가 오랜만에 회사로 복귀한 김동원 기자님 모시고 폐질환 판독 AI 기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이제 김동원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몸은 좀 어떠신가요? 예, 몸이 많이 좋아졌고요. 이제 100% 완치됐다라고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회사를 왔는데요. 오랜만에 오니까 MC석을 꿰차줬어요. 많이 관심이 있으셨나봐요. 아, 또 이렇게 들켜버렸네요. 네, 사실 저도 이 사회자 자리에서 날카로운 질문을 하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자리에 앉아봤습니다. 아, 그런데 기자님, 네, 코로나 걸리고 나서 그 폐질환 영상 그 AI 관련된 기술에 관심이 많아졌다는 소문이 있어요. 예, 정말 시작부터 날카로운 질문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코로나 걸리고 나서 폐질환을 좀 검출해주는 AI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는데요. 코로나가 이제 호흡기 감염이다 보니까 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요. 실제로 코로나 후유증으로 폐 손상이 많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폐가 정말 건강한지 이상은 없는지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 폐 질환을 검출해주는 AI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IT 기자다운 생각이네요. 사실 폐질환이 코로나로 관심이 높아지긴 했는데 사회적으로는 폐와 관련된 질환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암도 마찬가지로 이제 폐암이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폐암으로 10만 명당 36.4명이 사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또 폐암 말고 폐렴이나 폐기종 등의 다양한 폐 질환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왜 문제가 되냐면요. 앞으로 이런 질환에 대해서 사람들이 노출될 수 있는 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질환도 계속 증가를 할 것이고요.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적인 영향도 크고요. 또 흡연이나 간접 흡연 같은 부분은 이미 다 아실 걸로 생각이 되고, 요리를 하다가 나오는 매연도 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조사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의 폐는 정말 위험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래서 이런 폐질환 등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러한 폐 질환에 AI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폐암 같은 경우가 사망률이 1위인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기 진단이 어려워서입니다. 실제 환자 중에 절반가량은 4기 전이성 폐암으로 진단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조기 진단이 어려운 이유는 검진을 할 때 노이즈가 심한 저선량 CT로 촬영해서 판독이 어렵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의사도 사람인데 노이즈가 심한 영상을 100% 정확도로 검진을 할 수는 없거든요. 거기에다가 그냥 컨디션의 영향도 있고 전문성이나 경험의 영향도 있고요. AI는 의사를 좀 보조해 판독이 어려운 CT 영상에 정확도를 더해줄 수 있다. 또 이런 부분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CT 영상 판독을 AI가 이제 사람을 보조해서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네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인간 의료진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AI가 보조해 더 정확한 판독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한국에서 이러한 기술 개발이 되었나요? 코어라인 소프트나 딥노이드와 같은 의료 AI 기업들이 기술을 개발을 했고 상용화까지 마친 단계고요. 이 기술도 이제 비전 AI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CT 영상이나 MRI 영상을 AI가 분석해서 판독해주는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아, 코어라인 소프트와 딥노이드, 국내 대표 의료 AI 기업들인데요. 코어라인 소프트는 카이스트 출신이 맞는 회사라고 하죠? 그렇죠. 이제 카이스트 전자과에서 영상 처리 분야를 연구하는 그런 연구실이 있었습니다. 그 연구실 출신의 선후배 3명이 맞는 회사고요. 지금 2명은 공동 대표로, 1명은 연구소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도 이제 벤처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그 이후로 글로벌 의료 AI 기업을 목표로 만든 회사가 코어라인 소프트고요. 지금 코스닥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스닥 기술 특례 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에서 모두 A 등급을 맞을 정도로 기술력으로는 인정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코어라인 소프트
기술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대표 기술은 AView LCS가 있습니다. 지금은 AView LCS 플러스까지 나온 상황이고요. 이 제품은 한 번의 저설량 흉부 CT 촬영으로 얻은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폐암이나 폐기종, 관상동맥 질환 등을 판독해주는 제품입니다. AI가 영상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정량화해서 질환 위험도를 추정할 수 있는 결과지를 의사에게 제공을 해주고요. 의사는 그거를 토대로 보다 정확한 질환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오, 그렇구나. 그러면 이 제품의 장점이 있다면, 가장 큰 장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AI가 의사가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 판독을 해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또 사람이 놓칠 수 있는 분야, 사람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분야에 대해서도 질환을 판독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폐암에 대해서 CT 촬영을 했다면 사람은 아무래도 폐암 관련된 것에 많이 포커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AI는 폐암 말고도 다른 질환들을 공평하게 판독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질환들도 판독해내고 검출해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한 번의 촬영으로 더 정확한 판독이 가능하고, 그리고 다른 그런 질환 문제까지 검사가 가능한 그런 기술이겠네요. 이 제품 혹시 많이 사용되고 있나요? 지금 국내에서는 국립암센터나 서울대병원 등의 국내 90여 개 주요 병원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해외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유럽 같은 경우는 독일이나 네덜란드, 이탈리아, 벨기에 등의 대형 병원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시아 같은 경우는 대만이나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해외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이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의료장비 시장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은 검증된 장비만 이제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의료 사고라도 발생하게 되면 그것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코어라인 스포트의 제품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도 인정을 받았고요. 아시아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서도 인정을 받은 제품입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같이 연구개발 협력 방안 등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이런 점으로 봤을 때는 기술력을 이미 인정을 받은 거고, 앞으로도 다른 해외 진출 같은 경우도 보다 조금 더 수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폐질환에 관심이 높아졌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혹시 이런 기술도 코로나19 폐질환 검출할 수 있을까요? 이 기술로는 이제 코로나까지는 검출하기는 어려운데요. 코로나 관련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 연구진이랑 CT 촬영을 통해서 코로나 환자인지 폐렴 환자인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같은 경우도 폐염증이 생기고요. 이 폐염증은 CT 촬영으로 보여줍니다. 근데 폐렴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 환자가 코로나인지 폐렴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아직 그런 연구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 연구진이나 이러한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딥노이드도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이 회사는 상장사죠? 네, 그 AI 상장사고요. 의료 AI 기업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그 조직 개편을 통해서 머신 비전 등의 산업 AI 쪽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디파이라는 노코딩 소프트웨어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도 혹시 폐질환 관련 기술이 있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MRI나 CT에서 촬영한 영상을 AI가 판독해서 이상 여부를 진단해주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흉부와 척수 등의 MRI 영상을 AI가 판독한 후에 폐암이나 폐렴, 척수질환 등을 찾아내는 기술입니다. 해당 기술은 국내 병원이나 군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말 폐질환을 AI가 도와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AI가 지원해주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AI의 장점은 24시간 지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또 컨디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도구를 같이 사람이 사용하게 되면 어떤 질환이든 높은 정확도로 진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김동원 기자님 모시고 폐질환 판독 AI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CT나 이런 MRI 영상 판독을 AI가 지원해 보다 정확한 검출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기술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이 해외로도 수출이 되고 있고요. 이처럼 의료 AI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활약이 계속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이야기 나누게 돼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계속 MC는 하실 건가요? 네. 아,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